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꼭 첫사랑 같다고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차갑게 대하면서 짜증은 좀 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아련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존재, 꼭 첫사랑 같은데요. 그런데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럴 거면 좀 봄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어제보다 더 강한 추위로 좀 막 미련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로 좀 마음까지 얼얼해졌는데요. 또 이 계절이 지나가면 또 기억이 나겠죠. 자, 그럼 2월 15일 월요일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이 저희 2주 만에 뵀어요. 그렇습니다. 예, 구정 연휴 때문에요. 네, 근데 전문가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저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글로벌 증시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코스닥 시장도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이걸 좀 저점이다, 이게 저점이다, 바닥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은 좀 바닥이라고 보긴 이르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전문가님은 좀 어떤 편에 지금 서 계신가요? 자, 저 역시도 이제 구정 전까지는 어차피 네. 이제 1월 달에 양 시장 다 저점이 나왔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상당히 강했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기술적으로 쌍바닥 정도는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일단 지난주 후반부에 목요일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 버티다가 일단 수급적인 요인인데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거의 한 5개월 반, 6개월 가까이 기관 쪽에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00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저 역시도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게 지금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2조 한 2천억을 지금 때려 부수고 있는데요. 쏘아붓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일단 외인들이 1월 달까지는 좀 매수를 해줘가지고 그나마 지수가 좀 방어가 됐는데, 외국인들까지 지난주 후반부에 좀 변심을 하면서 이제 같이 붕괴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6개월 동안 기관들이 매도를 했다는 얘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기관들이 지금 6개월 동안 2조 2천을 넘게 매도했다는 얘기는 향후에 추가적인 매도 물량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휴 동안 미국 시장,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나스닥 지수만 끌어내렸다가 지금 반등을 유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 시장 코스닥도 지난주에 셀트리온이라든지 CJ ENM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 가지고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다른 종목까지 좀 험악하게 만들어놨는데 1차적으로 이제 거래소로 완전히 진바닥이 지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작년 8월달 저점을 금요일날 좀 붕괴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중으로 한 650선까지 살려준다라면은 최소한 저점은 이번에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증시가 이번 주가 이제 중국과 유럽과 미국 선물옵션 만기 주간이어서 다소의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코스닥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코스닥은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다지고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 VVIP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부터 좀 오늘까지 어떻게 대응은 잘 하셨나요? 저는 거의 그냥 안 보고 있었어요. 네. 좀 장이 힘들 때는 관망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좀 전화는 어디서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지금 어디서 전화 주고 계세요? 여기 서초동 방배동 집인데요. 네. 지금 서울시 저희 서초구에서 전화 주시는 거죠? 네, 네네. 그럼 연령대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50이요. 네, 50대 여성분 오늘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지는 꽤 되셨나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5년? 5년 정도요? 네.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은데, 지금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세요? 1억 7천 정도요. 1억 7천만 원이요? 그래도 꽤 되시네요. 그럼 5년 전에 시작하실 때도 이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하신 거세요? 아니요, 조금씩 더 늘렸어요. 그럼 수익을 보신 건가요? 아니요, 수익 안 받습니다. 수익은 못 보시고 좀 투자 금액을 조금 더 늘리신 거예요? 네.
지금 다른 재테크는 하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네. 네, 지금 주식만 100%로 하고 계시고 1억 7천만 원 정도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저에게 전화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시고 어려우신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매도 시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담하고 싶은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라서요. 매수가까지 네. 언제 올 수 있을지. 네. 아, 지금 좀 물려있는 상태신가 봐요. 네.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평소에는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뭐 참고하시는 매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직접 HTS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근데 매일은 안 보고 가끔 보고요. 전에는 네. 전문가 상담도 하고 전문가 이거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가끔만 보고 있어요. TV 보고 네. 있습니다. 요즘 가끔 보는 이유는 그럼 좀 중장기적으로 종목들을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시청자님. 마이너스가 크니까 그냥 계속 잘 안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물려 있으니까 좀 보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조금 관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답답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저희 그럼 전체적으로 좀 궁금한 점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언제쯤 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언제쯤 좀 본전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이 좀 코멘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청자님이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렇게 좀 관망을 하면서 좀 물려있는 상태시거든요. 이럴 땐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전화 주신 그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네. 아마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고점에서 일부 이제 매수해 하셔가지고 좀 중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요번에 지수 밀리면서 뭐 계좌에 손실이 아니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뭐 지금 뭐 종목보다도 좀 시장 상황이 특히나 이제 뭐 구정 지나고 나서 상당히 좀 악화돼서 좀 안 좋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종목 쭉 보니까는 이따 제가 이제 진단해드리겠습니다만은 다소 좀 고점에서 좀 많이 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미리 좀 선침해를 저점에서 해놓으시면 좋은데 그런 종목군들이 눈에 좀 많이 띄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 현금 지금 35% 이제 보유한 것은 양호합니다만은 종목별로 지금 리스크 관리가 조금 좀 부재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시장 상황이 한 50% 이상 그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이번 달 지나서 좀 개선이 되면 다소 이제 종목군들이 좀 발빠르게 좀 반등을 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또 어려운 장에서도 그나마 이제 현금 한 35%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진단 받으시고 그 대응을 좀 잘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계좌가 다시 또 플러스권 전환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지금 갖고 계신 현금이 좀 안정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만큼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달아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손실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시죠? 네, PNE 솔루션 네. 8,800원에 15%, 네. 아스트 네. 26,000원에 20%, 네. 롯데케미칼 38만 원에 10%, 웹젠 37,500원에 10%, 한국전자금융 11,800원에 10%입니다. 네. 그리고 현금을 지금 35% 갖고 계시죠? 네. 지금 총 5종목인데 모두 손실을 보고 계시죠. 지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매매하신 지는 꽤 되신 종목들인가요? 롯데케미칼은 몇 년 됐고요. 네. 다른 것들은 다 작년에. 네네. 작년 한 하반기 정도에. 네. 네네. 지금 보시니까 아스트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좀 매수가분까지 올라오지 못했고 PNE 솔루션도 좀 다소 고점에 잡으셨어요. 그럼 이거는 올라갈 때 잡으신 건가요? 떨어질 때 들어가신 건가요? 조금 떨어질 때 잡은 건데. 아, 떨어질 때? 그럼 좀 최근에 잡으셨는데 좀 더 물리신 거고. 웹젠이 손실이 좀 크네요. 네. 이것도 갖고 계신 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작년에 4만 원까지 갔는데 네. 4만 2천 원 간다 그래서 안 팔았는데 지금 내리더라고요. 네. 매도 시점을 좀 못 잡아서 이거는 물리신 케이스고. 롯데케미칼도 오늘 좀 유가 급등하면서 화학 섹터가 양호했는데 이거는 좀 보합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한국전자금융은 그래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근데 작년에 고점에서 좀 사셔서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5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만나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뭐 저 주식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물릴 수도 있습니다. 뭐 시장 상황이 또 워낙에 어려웠죠.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그래서 지금 뭐 종목을 일단 다 물려 있으니까, 뭐 기관도 물리고 외국인도 물리고 뭐 저도 물릴 수 있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렸을 때 어떻게 잘 대응해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뭐 시장은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먼저 그 아스트부터 들어갈까요? 네. 그 아스트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은 이제 좀 중장기로 가져가도 됩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요. 단지 이제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좀 주가 좀 많이 좀 대밀렸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얘기하면 그 하이테크 산업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가 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하이테크 산업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항공 우주 관련 그런 그 산업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물론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7천부터 3만 7천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최근에 그 우주 항공 관련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비추 시스라든지 비추 테크가 좀 급반등이 나왔고 인공위성 만드는 기업이 어디냐면 세트레가이죠. 세트레가이는 지금 이런 장에서도 올해 그 신고가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도 이제 같은 현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뭐 일반 그 무기보다도 좀 고도화된 그다음에 비행기 쪽 뭐 중국이라든지 또 이번에 북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나로도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없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발사체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우주 항공 산업 쪽으로 아마 2020년도까지 그 대규모 국가적인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는 좀 중장기적인 성격을 보신다라면은 저는 이제 최고점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까지는 뭐 한 4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최소한 1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 자체는 성장주로서 현재 그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업인데 단지 이제 주가가 작년에 먼저 앞서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현재 시가총액이 한 2,8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좀 아직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비싸 보입니다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성장성이라는 그 프리미엄까지 부여한다라면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빠지기는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잠깐 이제 차트를 보시죠. 일단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7,000원에서 37,000원까지 올라왔으면은 보통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오른 만큼 주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나중에 매매하시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기술적으로는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까지는 좀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달 한 중순 정도 가면은 그때 이제 중기 상승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할 것이다. 중기 트렌드를.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은 그 매수가가 지금 26,000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2만 한 121선인가 120이 지금 하향이죠 기술적으로 121선이 이렇게 하향일 때는 반등 시에는 우선 빠져나왔다 다시 보는 거예요. 재매수 하더라도 121선이 왜냐면 경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사신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26,000원에서 한 27,000원 정도 주게 되면 단기 물량이다 그러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대 공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절반이라 일단 현금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진바닥이 나왔을 때 앞서 제가 말드렸던 3월 중순 정도 가서 그때 뭐 재매수 하셔도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최소한 뭐 최고점이 37,000원인데 뭐 최고점의 오른쪽 어깨 라인 그러니까 한 3월 달 이후까지 보신다 그러면은 3만 원 3천원 3만 5천원까지도 볼 수 있겠어요. 수급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수하죠. 그죠? 예, 이 물량은 지금 단기 물량이 아니에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지금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본다라면은 중기는 홀딩 가능하고요. 단기는 그 중간에라도 만약 이번 달에라도 어떤 뭐 재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수급이 좀 더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청자님께서 사셨던 가격대 26,000원, 7,000원 주게 되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안 주면은 그냥 다음 달까지 좀 홀딩에 나가셔도 됩니다. 네. 예. 자,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볼까요? P&E 한번 볼까요? 네. P&E는 단기로 들어가신 건가요? 네. 근데 왜 손절을 바로 안 하셨죠? 전기차는요, 전기차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다소 좀, 먼저 이제 앞서가면서 지금 현재도 약간 뭐, 밸류에이션 대비 이제 고평가이기는 맞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고 내년까지도 계속 막 뻗어나갈 거예요. 근데 그 전기차, 특히 이제 P&E 솔루션 같은 경우 작년보다 이제 실적은 좋은데, 작년 그 9월달 저점 3,000원대에서 이 종목도 11,000원이면 한 3배,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기관들이 약간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항시 이제 연말에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코스닥도 그랬고, 거래소도 그랬고. 근데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대형주를 끌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하는 겁니다. 거래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연말 되게 되면은 지금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을 맺는다든지 이를테면 아니면 뭐 4분기에 뭐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이런 가벼운 종목군들 어떤 시장의 명분 하나 만들고 예? 그러나서 이제 막 그 뭐 실적도 뒷받침 안 된 종목군들을 그 테마로 인해서 막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종목이에요. P&E 솔루션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가 물론 올해 작년 대비해서 중국 시장 자체가 3배, 4배 이상 성장 가도를 달려나가고 있고 앞으로의 이제 중심 트렌드는 맞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전기차는 우리 실생활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생활 테마가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정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다 전기차 뭐 성장에 따른 그런 이익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P&E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까지 일단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좀 중장기적으로 기간 조정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P&E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시마다 좀 빠져 나오는 전략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다리면 매수가는 오나요? 일단은 뭐 썩어도 준치라고 어찌됐든 간에 P&E 솔루션이 작년 연말까지 전기차 대장두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8,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요. 네. 그때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네. 차트 잠깐 보시면 가격 조정은 거의 이제 마무리됐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피보나치가 고점과 저점 보시면은 지금 거의 한 61.8%.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만약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위쪽으로 들어 올려줄 수 있는데, 이번 달 이제 월봉상으로는 거의 뭐 이번 달은 이제 아래꼬리 정도 작업만 해줄 뿐이고, 만약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종목도 적어도 뭐 3월 달 정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어차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급등락이 좀 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장 이후에라도 주가가 한 7,000원에서 한 8,000원 그 사이, 그러니까 8,000원 매수가 대비해서 뭐 몇백 원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비중이 그게 크지 않으니까 한 7,000원 중반대, 한 7,500원 라인 정도부터는 좀 단기적으로 좀 현금화를 하자. 그러니까 약간 좀 손실을 보고 좀 현금화를 하자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 볼까요? 롯데케미칼이요? 예. 자, 롯데케미칼은 이거 뭐 지금 38만 원이면 몇 년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죠. 아까 그 P&E라든지 일부 이제 종목이 좀 현금화, 지금 현금 35%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올해 실적, 그 다음에 내년 실적, 뭐 예상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워낙에 저평가입니다. 워낙에.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 하다 보니 물릴 수 있는데 그 물타기 시점을
어느 구간에서 잘 잡아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점에 또 추가적인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뭐 마이너스 30% 40%가 플러스 20% 30% 수익 내고 나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케미칼은 지금 몇 년 동안 보유를 하셨고 또 워낙에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데 올해부터 아마 그 삼성 인수 그 효과가 주가에 바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고요. 뭐 작년 실적, 올해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 자체는 상당히 저평가고 그리고 지금 뭐 국제유가가 이제 만약에 30달러를 깨고 이제 밀렸습니다만은 뭐 화학 정유는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 원재료 가격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만든 제품 가격은 다운을 안 시키죠 기업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유가는 지금 바닥인데 유가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 화학 정유는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롯데케미칼은 최소한 35만 원 이상 가야 돼요. 올해 실적만 보더라도. 네. 예,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비중이 10%니까 이번 달에 주가가 좀 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막 5 내지 10%를 추가해서 그러면은 매수 단가가 많이 낮아지겠죠. 네. 예,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잠깐 차트 보시면요. 원래 이제 그 밑에서 좀 매수를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전형적으로 지금 박스권 구간인데 아마 이번 달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3월 달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아마 위쪽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 고점 30만원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때 뭐 주가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번 달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 27만 원 아래, 그러니까 오늘 종가 아래 한 25만 원 나니까 많이 눌러준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네. 대신에 어차피 이번 달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는 그 10%를 예를 들어서 내일에 한 번 그냥 푹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막 2, 3%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 하신 거죠.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월봉 봐서는 지금 전형적인 N자죠. 예, 모양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중장기, 그 전에 2013년도, 2014년도 중간에 120개월선 쌍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어지간하면은 기술적으로도요, 예, 최고점에 오른쪽 어깨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넉넉하는 전략으로, 1차적으로 추가 매수 하고 나서, 33만원 이상, 35만원까지 보시고, 근데 개인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 롯데케미칼은 보유하셔가지고 좀 길게 더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청자님께서 고점에 매수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좀 반등 나오면 나와야 되겠지라고 지금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래 물렸던 분들은. 근데 또 이제 매도하고 나면은 주가가 더 많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올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뭐 하반기 연말까지 계속 가져나가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많이 낮추셔가지고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한 33만 원, 35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게임주죠. 네. 앱젠. 네. 웹젠도 뭐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안 좋게 나와서 주가 좀 대밀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뭐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고 전체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웹젠의 실적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웹젠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초반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웹젠의 전체적인 영업이익 자체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뭐 한 750억, 747억이 나왔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최소한 지금 한 1,200억 정도 시장에서 실적 기대를 하거든요. 앱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무슨 뭐 제조업체가 아니고 성장주 아닙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앱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 빼고 기업의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저평가다. 이렇게 할 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앱젠도 어차피 지금 고점에서 보유를 하셨고, 뭐 비중이 10%니까 뭐 37,000원이면은
저라도 매도 못 합니다.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 하반기하고 올 1월 달, 현재까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 좀 밀렸기 때문에, 뭐 그런 여파가 좀 많이 가미가 됐고, 지금 온라인 대표 그 게임 업체인 컴투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게임빌 주가를 보게 되면 완전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경기선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지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이번 달 지나서 3월 정도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그런 그 주가 상승 모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앱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작년 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작년 실적 정도만 나와도 현재 주가 상당히 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격 같은 경우도 3만 원 이하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그대로 보유하시고, 단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3만 원을 무너뜨리고 나서 주가 2만 5천 원 전저점 라인까지 밀렸고, 거기에 따른 그 악성 매물이 3만 원 정도에서 지금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단기다 그러시면은 지금 매수 단가 3만 얼마죠? 3만 7,500원. 7,500원. 3만 원 정도가 상당히 매물이 강해요. 아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단기 물량이시다 그러면은 한 3만 원에서 그 위쪽으로 한번 좀 뽑아줄 때 그때 한번 정리하셔도 되고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월봉상으로는 전형적으로 지금 역V자를 꺾였죠. 이 실적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꺾이는 게 거의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감에도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그 3만 원에서 3만 원 2, 3천 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좀 현금화를 하셨다가 다시 보더라도 보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구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상컨대는 앱젠 같은 경우도 올 그 상반기 안으로 뭐 골프 관련 뭐 게임이라든지 신작이 한 6, 7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만약에 중장기 추세가 다시 복귀되는 그런 기간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건대는 1분기 실적을 아마 시장에서 확인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한 3월 뭐 한 중순이라든지 뭐 4월 한 뭐 중순 정도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때까지 만약 보신다 그러면 그 이상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라도 만약에 뭐 재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게임주가 올라오면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3만 원 라인 정도 오게 되면 좀 현금화 관점에서 단기는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전자금융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종목군들이 롯데케미칼은 워낙에 이제 중장기적인 그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매수했으니까 제외하고요. 회사는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좀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는 거 기술적으로. 예, 요게 하나 조금 좀 아쉽습니다. 063570 그 전자금융은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페이 관련 종목군들은 작년에 미리 그 9월달, 10월달에 주가 저점에서 선 반영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지금 한 6개월 넘게 주가 하락 및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페이가 이제 상용화되죠.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 삼성페이 관련 종목군들은 다시 주가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원래 관련 대장이죠. 국내 뭐 ATM기라든지 아니면 그 벤 업체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삼성페이 관련주 중에서도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거 테마주가 아니에요. 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이제는 저평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주가 이제 저점에서 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이 이겼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주차장과 이제 포스, 그 신성장 사업을 또 자회사가 이제 그 영위를 하면서 아마도 주가가 아마 추가적인 성장, 그다음 실적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그 성장 스토리가 그대로 좀 유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그 기술적 부분도 이 기업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저점을 찍고 터닝이 나올 때는 1차적으로 이제 피보나치 한 50%에서 한 38.2%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는 이제 매물 압박이 좀 심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기다리시는데, 뭐 사셨던 가격까지 가려면은 뭐 이 기업도 최소 뭐 다음 달, 뭐 한 두어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중간에도 만약에 거래 터지고 어떤 뭐 재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간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11,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일단 좀 현금화를 하시죠. 아시겠어요? 네. 그렇지 않고 나는 한 10%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앞으로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삼성페이 관련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되는 시점은 상반기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이 뭐 가격이 좀 고가이고 뭐 전국적으로 이제 뭐 보급이 안 될 때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먼저 오르고 나서 조정 주고 나서 이제 일반 대중한테 보급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 기업도 뭐 작년에 최고점 13,500원인데 뭐 그 가격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하고 뭐 중장기하고 단기 그 부분만 시청자님께서 좀 그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네, 도움 많이 잘 되셨어요? 들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과 증권 통해 또 많은 종목들이 진단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참여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